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쭉 살아온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앞서 평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입술 위에 세로로 갈라진 기형인 구순열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구순열이 뭐냐 하면 언청이라고 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릴 적에 너무 많은 놀림을 받고 자라서 항상 위축돼 있고 긴장돼 있는 상태로 성장했답니다. 부모님이 수술을 3차례 시켜주시긴 했지만 흉터가 지워지지 않아 심적으로 고달픈 인생의 연속이었어요. 어릴 적에는 이렇게 낳아준 부모님을 참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었는데 항상 미안해하며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더니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게 되었고 과거 미워했던 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릴 적 꿈이 유치원 선생님이어서 대학을 유아교육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가 없어 공부에만 전념했더니 우수하게 졸업하게 됐고 유아 임용고시에도 한 번에 합격해 유치원 교사 자격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취직이 될 거라 믿고 여러 군데 유치원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면접을 봤더니 하나같이 입을 모아 자기들 유치원과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을 하고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아주 좋은 원장님을 만나서 대형 유치원에 취직해 아이들을 가르치며 행복하게 지내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학부모님들이 언청이 선생을 자르라고 너무 많은 항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유치원에서 나와야 했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유치원 교사가 되려고 해봤지만 제 흉측한 얼굴 때문인지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는 수 없이 다른 일을 구하러 다녀봤는데 교육 쪽에는 발을 붙이는 게 저에겐 너무 큰 산이어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다행히 대기업 생산직에 운이 좋게 합격해서 지방에 있는 공장에 들어가 기숙 생활을 하며 돈을 벌게 됐어요. 급여도 좋고 일도 재밌어서 힘든 것도 모르고 오랜 시간을 버텼답니다. 제 나이 32살이 될 때까지 공장에서 일해서 꽤 많은 돈을 모았죠. 공장에서 기계처럼 일만 하다 보니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이루고 싶던 꿈은 어느새 먼지처럼 흩어져 버려서 미련이 없었지만 벌어놓은 돈으로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퇴사를 결심했답니다. 많은 퇴직금까지 받고 공장에서 나와 부모님이 계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거창하게 사업을 할 건 아니었고 노후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다가 편의점을 내기로 결심했어요. 가게는 제가 번 돈과 아주 조금의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 도움 없이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땐 제 얼굴을 보고 이상한 눈초리를 주시는 분도 있었고 어르신 몇몇은 대놓고 언청이가 장사를 하네라며 곤욕을 주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 놀림을 당하고 자라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늘 미소를 잃지 않고 손님들을 대했어요. 저희 편의점은 술집이 즐비한 상가 근처에 있어서 장사는 꽤 잘 됐습니다. 정확한 매출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기업 공장에서 벌었을 때보다 몇 배는 벌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여윳돈이 많이 생겨서 기부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소외된 아이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에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전했는데 해당 학교장님이 기부금을 어디에 썼는지 일일이 문자로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 알아서 잘 써달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기부금 사용처를 밝혀주셨답니다. 학교장님과 그런 식으로 연락을 자주 주고받다가 어느 날 저를 학교로 초대해 주셨어요. 여러 대화가 오가다가 제가 유치원 선생님을 잠깐 했다는 말이 나오자 저더러 아이들을 위해 특별 수업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얼마나 뛰던지 오랜만에 설렘을 느껴봤네요. 그래서 전 유치원에서 했던 수업을 떠올려 아이들 앞에서 특별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수업 내용은 특별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과 뛰어놀고 많이 웃게 해준 게 전부였죠. 교장 선생님, 오늘 저에게 이런 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래 묵혀뒀던 꿈을 이룬 기분이에요. 지훈 씨,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마음 같아선 저희 학교에 채용을 하고 싶지만 따로 자격이 있어야 해서 어쩔 수 없겠어요.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특별 수업을 부탁할 테니 종종 학교에 나와 주세요. 저야 불러주시면 영광이죠. 아이들 가르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청년이 왜 유치원 교사가 못된 건지 참 세상이 밉네요. 그렇게 교장 선생님과 저는 식사도 함께하고 가끔 만나 커피도 마시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계획만 가지고 있다가 실행하지 못한 걸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남을 위해 헌신하고 도와주는 봉사활동이었죠.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 무작정 봉사단체에 가입하고 나오라는 곳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 가게 된 곳은 보육원이었는데 그곳의 아이들을 보니 제 유년 시절이 힘들었다고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심한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긴 했지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잘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어보고 자랐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답니다. 이어서 양로원에 가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고 미혼모 센터에 편의점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네요. 남을 도우며 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가치 있는 일인지 절실하게 깨달은 저는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요일마다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기는 하지만 저의 축 처진 마음을 되살리는 일이라 무엇보다 소중하더라고요. 제 나이 42살이 될 때까지 편의점 일과 봉사, 그리고 기부까지 모든 걸 균형 있게 잘 해나가며 인생의 기쁨을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던 중 저에게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기게 됐습니다. 얼굴과 마음이 너무 예쁜 사람이었죠. 제가 먼저 첫눈에 반하기는 했지만 연인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생각해서 마음속으로만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저에게 관심을 많이 주고 예쁜 말을 자주 해주더라고요. 지훈 씨, 진짜 봉사 열심히 하시네요? 이렇게 멋진 남자는 나중에 누구랑 결혼할지 참 궁금해요. 네? 유미 씨, 제 얼굴을 보시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저는 평생 여자 손도 못 잡아본 놈입니다. 아니 왜요? 겨우 흉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걸요? 그래요?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저 빈말 아닌데. 그럼 제가 지훈 씨를 만나게 되면 첫사랑이 되는 거네요? 네? 농담 그만하세요. 저 얼굴 빨개진다고요. 농담 아니에요. 전 진심으로 지훈 씨가 멋있고 좋은 분이라 생각해요. 다른 봉사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지훈 씨 이야기를 많이 떠들고 다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유미 씨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게 되었고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답니다.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자 저희는 바로 사귀기로 했어요. 저는 짝사랑하던 여자와 사랑이 이루어져서 꿈인 것만 같았네요. 여자친구와 거의 매일 만나서 순수하고 풋풋한 데이트를 하며 사랑을 높이 쌓아 올리기도 했고 함께 봉사를 나가 좋은 일도 참 많이 했답니다. 유미야, 너처럼 예쁘고 착한 애가 왜 40이 되도록 결혼을 안 했어? 그거야 자기를 만나려고 그랬나 보지. 내가 원래 눈이 좀 높아. 겉으로만 착한 척, 좋은 사람인 척하는 남자들만 가득한 세상에서 자기를 찾아내는데 40년이 걸린 거지. 유미, 너는 말도 참 예쁘게 한다. 내가 좋은 놈은 아니지만 앞으로 노력할게. 자기는 노력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돼. 지금 그대로가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유미는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는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해줬습니다. 당연히 저는 유미가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큰 행복이었고요. 그렇게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하고 나니 다른 욕심이 생겼습니다. 바로
결혼이었죠. 유미에게 반지와 꽃다발을 주며 청혼을 했더니 눈물을 흘리며 저와 결혼해주겠다고 대답해줬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유미를 인사시켜 드렸더니 엄청 기뻐하시며 축하해 주셨어요. 며칠 뒤 유미네 집에 인사를 가게 되는 날 어찌나 떨리던지 청심환을 3병이나 먹었답니다. 처음 뵌 예비 장모님과 처제, 처남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이보게, 자네 얼굴에 그건 뭔가? 설마 언청이야? 아, 네 어머님. 구수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제 얼굴이 좀 그렇죠. 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흉측하네. 징그럽다고. 유미야, 넌 이런 남자가 어디가 좋다고 결혼하겠다고 집에 데려온 거냐? 엄마, 말 좀 가려서 해. 지훈 씨 얼굴이 어디가 어떻다고 그런 막말을 하는 거야. 당장 사과해. 있는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사과야? 언청이를 맞사위로 들이는 건 있을 수 없다. 긴 말할 거 없이 그냥 나가. 제 얼굴을 본 지 10분 만에 예비 장모님은 열을 올리며 저를 밀치셨고 유미는 장모님께 화를 내며 자기와 결혼할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장모님과 처제, 처남은 완강하게 저를 반대했고 유미는 끝까지 저와 결혼하겠다고 으르렁거렸죠. 싸움이 더 커질 것 같아 유미를 말리고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전한 뒤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처식구들은 언청이를 절대 식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날을 세우고 있어 결혼이 힘들어진 상황이었죠. 사실 저는 조금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 마음을 정리하기로 하고 유미에게 이별을 전했답니다. 하지만 유미는 결혼을 반대한다면 살림부터 차리자고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유미야,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귀한 딸을 결혼식도 안 올리고 동거부터 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나랑 헤어지겠다고? 난 지훈 씨 없으면 못 사니까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유미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처식구들이 마음에 걸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유미가 짐을 싸들고 제 집에 들어왔어요.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 거야. 그리고 혼인신고서도 가져왔으니까 빨리 작성해. 유미야, 너 진짜 후회하지 않겠어? 후회? 난 자기 없으면 빈 껍데기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좋아. 나도 유미 네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내 평생 유일한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내가 자기 짐 풀어줄게. 어서 들어와. 그렇게 저희는 동거를 시작하며 혼인신고도 마쳤답니다. 이렇게까지 일을 벌이니 처가에서 저를 사위로 받아주겠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은 자신의 딸을 언청이에게 빼앗겼다는 막말을 하셨지만 저와 유미가 잘 살길 바란다고도 말씀하셨네요. 자네, 내 딸한테 잘해야 하네. 만약 유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그땐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어떻게 유미를 울리겠습니까? 저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장모님. 입이 찢어졌어도 말은 잘하는구만. 그래, 말이 나와서 묻겠는데 자네 재산은 얼마나 되나? 내 딸 호강시켜줄 수 있는 거야? 그럼요, 장모님. 평생 호강시켜줄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이 엄청 잘 되고요. 또 부모님이 유미랑 결혼했다고 유산까지 물려주셨어요. 그게 정말인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구만. 그럼 내 딸 데려갔으니 우리한테 뭐 오는 게 있어야겠지? 네, 당연히 보답해 드려야죠. 바라시는 게 있으시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나는 외제차 한 대 뽑아주고 자네 처제 처남한테도 큰 거 하나씩 해주게. 자네 재산이 좋다니까 이 정도는 껌이지? 껌은 아니지만 유미 가족분들한테 마음을 베풀어야죠. 이렇게 귀한 따님을 저에게 주셨으니 못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 큰 돈을 써서 처식구들에게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식구들과 화해를 하고 잘 지내기 시작했죠. 저는 아내인 유미에게 면사포를 씌워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 결혼식을 하는 게 좋겠다고 가족들 앞에서 말했는데 식구들 생각은 저와 달랐습니다.
결혼식을 하겠다고? 두 사람은 이미 살림 차리고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결혼식을 해? 유미 네가 말해봐라. 꼭 결혼식을 해야겠니? 난 상관없어. 아내는 처음부터 결혼식에는 관심이 없었고 저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는데 제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결혼식 올리자. 그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도 받고 예쁜 드레스도 입어봐야지 않겠어? 난 그런 허례허식은 별로야. 당신은 아직도 나에 대해 모르는 거야? 당연히 알지. 하지만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리고 당신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다고. 됐어. 날 누구한테 자랑할 생각 말고 당신만 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돼. 결혼식은 그냥 생략하고 그 돈으로 기부나 더 하면 좋겠네. 아내가 완강하게 결혼식을 거부하자 장모님 얼굴에 미소가 활짝 피었는데 그 이유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언청이인 제가 창피해서 결혼식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속으로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그냥 같이 웃고 말았네요. 그렇게 인정받은 사위로 지내기 시작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장모님과 처식구들은 제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더라고요. 한 달 내내 안부 문자를 보내며 친해지려 노력했는데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거나 사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전화를 주셨네요. 박서방, 나 이번에 동창들이랑 온천 여행 가게 됐네. 아, 그래요? 장모님,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게 단가? 따로 나한테 줄 거는 없어? 당연히 용돈 드려야죠. 제가 부족하지 않게 드릴 테니까 친구분들하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고맙네. 그럼 바로 입금하게. 장모님은 늘 그렇게 노골적으로 돈을 달라 하셨고 처제 처남도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만 저를 찾았습니다. 이런 처식구들의 행동이 섭섭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속으로 삼켰어요. 그런 처식구들의 태도는 1년 내내 지속했고 저는 언젠가 마음을 열어주고 진짜 식구로 받아들여 주겠노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처가에 찾아갔는데 처제가 결혼한다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유미야, 박서방, 우리 유리가 시집 가게 됐다. 두 사람이 우리 유리한테 뭘 해줄 건가? 엄마, 그게 정말이야? 유리야, 축하해. 그런 소식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지 그랬니? 뭐 하는 남자야? 언제 우리 집에 인사 오는데? 아내의 질문에 처제가 고개를 숙였고 장모님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 인사는 진작에 왔었고 그 지난주에 상견례까지 다 끝났다. 이제 결혼식만 하면 돼. 뭐라고? 왜 우리는 초대 안 한 거야? 내가 유리 언니고 이 사람이 형부인데 응당 상견례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됐어. 넌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사사건건 따지려고 드니? 그럼 가만히 넘어가게 생겼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우릴 부르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그러자 장모님은 인상을 심하게 구기면서 대답했습니다. 야, 나 귀 안 먹었어. 내가 왜 니들을 초대 안 했는지 니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사돈 쪽에서 언청이가 가족인 걸 알면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하겠니?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 해도 기영아가 가족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뭐? 기영아? 엄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 남편은 누구보다 정상이야. 아주 작은 흉터 하나로 이렇게 막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진짜 말 많네. 알았다. 기영아 아니다. 됐냐? 엄마, 그러는 거 아니야. 내 남편이 우리 식구들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알면서 이런 대우를 해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잘해봐야 얼마나 잘했다고. 언청이가 귀한 내 딸을 데려갔으면 응당 넙죽 엎드려서 매일같이 3,000배를 올려야 할 판 아니냐. 두 사람의 다툼이 거세지는 것 같아 제가 나서서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이미 지난 일인데 왈가왈부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상견례에 가지 않으면 어때? 결혼식에 가서 제대로 축하해주면 되잖아. 그러자 장모님은 저를 쏘아보면서 박서방,
아까 내 말 뭘로 들었나? 언청이인 자네가 쪽팔려서 상견례에 안 불렀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보다 훨씬 큰 잔치에 자네가 오겠다고?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어찌할 바를 몰라 고개를 푹 숙여버렸고 옆에 있던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말리지 않고 할 말을 하도록 뒀죠. 엄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 남편도 우리 집 식구라고. 누가 뭐랬니? 우리 집 식구 맞아. 그런데 유리 결혼식에는 안 오면 좋겠다고. 몇 번을 말해야 이해를 하겠다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거 내가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괜히 그랬어. 엄마랑 동생들이 마음을 언젠가 열 줄 알고 기다려봤는데 내 남편은 오로지 돈으로만 생각했던 거야. 앞으로는 내 남편한테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 마. 아이고, 누가 들으면 건물이라도 사준 줄 알겠네. 꼴랑 용돈 좀 준 걸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내냐? 아나, 떡이다. 이제 우리도 네 남편 돈 필요 없어. 유리 남편이 뭐하는 사람인지 아니? 성형외과 의사야. 강남에 있는 돈을 쓸어 담는 능력자라고. 진짜 돈밖에 모르는구나. 엄마가 그러니까 동생들이 이 모양이지. 뭘 보고 배우겠어? 유년이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너, 네 남편이랑 당장 나가. 그리고 유리 결혼식에 올 생각하지 마라. 누가 간다고 했어? 오라고 사정해도 안 갈 거야. 자기야, 가자.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처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며 깊이 생각해봤더니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아내가 심한 소리를 한 것 같아 타일렀답니다. 여보, 아무리 장모님이 심하셔도 그렇게 말하지 말지 그랬어.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말한 거잖아. 그리고 당신이 매번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더 무시하는 거라고. 미안해. 남편이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 여보, 그래도 처제 결혼식은 가도록 해. 동생 결혼식에 언니가 가지 않으면 되겠어? 몰라. 가기 싫어. 만약 가더라도 당신이랑 함께 갈 거야. 그렇게 아내는 감정을 쉽게 삭히지 못하고 며칠 동안 처식구들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처제 결혼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장모님과 화해하지 못해서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가서 축하만 해주고 오는 게 어떠냐고 계속 아내를 설득했더니 겨우 마음이 풀어졌답니다. 여보, 장모님 미워하지 마. 날 보는 시선이 모두 당신 같을 순 없어. 난 평생을 놀림받고 살아온 사람이라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감정 추스르고 내일 처제 결혼식 다녀오자. 당신도 같이 가는 거지? 뭐 장모님이 싫어하시긴 하겠지만 설마 결혼식장에서 뭐라 하시겠어? 행복한 날이니까 축하도 하고 화해도 하고 오자. 그래, 다녀오자. 마지가 동생 결혼식에 빠질 순 없으니 가봐야지. 미워도 내 동생이니 별 수가 있나. 잘 결정했어. 내일은 분명 모두 웃고 잘 화해하고 돌아올 거야. 그렇게 아내를 설득하고 이튿날 처제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꽃단장을 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아내에게 옷 한 벌을 사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식 시간보다 2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미리 가서 처식구들과 화해도 하고 처제 남편과 대화도 나눌 생각이었죠. 이윽고 호텔 로비를 지나 2층 계단으로 오르려는데 처남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길에 저희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누나, 매영, 여긴 왜 온 거야? 이 자식이? 누나 매영을 보고 한다는 소리가 왜 왔냐고? 아니, 엄마가 알면 난리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지. 야 임마, 아무리 그래도 이 집 맞이하고 맞사위가 결혼식에 빠지면 되겠냐?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그러자 처남은 조용히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 저희는 이어서 계단을 올랐습니다. 아직 하객 맞이를 나오지 않아서 아무도 보이지 않아 신부 대기실을 먼저 찾아갔어요. 거기엔 아직 편한 옷을 입고 있는 처제와 턱시도를 입고 있는 예비 동서가 둘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처제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야, 유리야, 언니 왔다. 언니, 왔어? 표정이 왜 그래? 우리가 못 올 때라도 온 거야? 아내의 말에 예비 동서가 누구냐고 처제에게 물었더니 그제야 저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이쪽은 언니고 이쪽은 형부야. 처음 뵙겠습니다, 처형 형님. 지난번 상견례 때 해외에 계셔서 못 오셨다고 했죠? 언제 뵙나 했더니 오늘에서야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동서는 인물도 훤칠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는 게 고마웠어요.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배울 게 많으니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 나온 김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매주 안부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동서 성격이 참 화통하시네요. 형님, 말씀 낮추세요. 이제 한 식구가 됐는데 편하게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놓도록 할게요. 아무튼 결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동서는 전화를 받고 신부 대기실에서 나가버렸고 처제와 저희 부부 셋이 남았답니다. 아내는 어색하게 먼저 축하의 말을 전했어요. 유리야, 축하한다. 언니가 그 전에 집에서 난리친 거 미안해. 흥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줘. 이해하지. 그런데 언니, 결혼식에 꼭 참석해야 해? 지금 축하해 줬으니까 돌아가는 건 어때? 뭐야, 너까지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아니, 나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할게. 하객들이 내 형부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의사 집안에 시집을 가는데 언청이 형부가 있는 게 탄로나면 소문이 쫙 퍼질 거야. 내 남편이 의사라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너 지금 진심이니? 그것밖에 안 되는 애였어? 언니는 꼭 그렇게 말하더라. 형부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건 사실이잖아. 남들이 보면 뒷말하면서 이상하게 볼 거라고. 결혼식 격 떨어지니까 그냥 가주라, 응? 이렇게 부탁할게. 그러자 아내는 이를 꽉 물고 처제의 뺨을 갈겼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 조금 있으면 결혼하는 신부라고. 내 얼굴 부으면 책임질 거야? 넌 지금도 잘못한 걸 모르고 네 면상이 중요하지? 내가 아무래도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너 같은 년 결혼식에 괜히 왔다고? 그걸 이제 알았어?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나가봐.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다, 이년아. 너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어. 나쁜 년. 신부 대기실에서 새어나간 다툼 소리를 듣고 장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처제의 부어오른 뺨을 보고 매우 크게 화를 내셨어요. 너희들, 내가 오지 말랬잖아. 왜 괜히 와서 의사 사모님 얼굴에 손찌검을 해? 너도 맞아봐라, 이년아. 장모님이 손을 날리자 제가 아내를 밀어내고 대신 맞았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엄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건 내가 물을 소리야. 니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동생 뺨따기나 날리려고 귀여운 거야? 장모님, 그만하세요. 제가 오자고 보채서 온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축하해주고 화해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건 아나? 그리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으면 오지 말지. 뭐 좋은 구경하겠다고 여길 와? 째보가 내 사위라고 광고가 하고 싶디? 장모님, 저는 저는 온몸이 떨려와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자기야, 그냥 가자. 이런 취급받으면서까지 사위 노릇 딸 노릇 할 필요 없어. 얼른 가자고. 응, 알겠어. 내가 잘못 판단했어. 집에 가자. 저희는 기분이 상한 채로 등을 돌리고 나가려는데 사돈 부부가 들어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사부인? 어머, 사돈, 아니에요. 식구끼리 모여서 수다를 좀 떤 거예요. 얘들아, 인사드려라. 유리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다. 그 상황에서 저희는 결혼식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돈 내외는 저와 아내를 진심으로 반가워해 주셨고 사돈 어른은 저에게 악수까지 청해서 손을 잡았답니다.
사돈내외가 나가자 장모님이 입술을 꽉 깨물며 말씀하셨습니다. 니들 그냥 가지 마라. 지금 니들이 나가면 사돈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 예식장 안에 들어가서 구석에 짱 박혀 있어. 알아들었냐? 치, 엄마는 이 와중에도 체면이 중요한 거지? 그래, 우리도 이 결혼식에 피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예식장 안에서 조용히 짱 박혀 있을게. 얼마나 대단한 결혼식이 될지 두고 보겠어. 결국 저희 부부는 사돈내외 눈에 걸려서 억지로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아내는 제 얼굴 때문이 아니라 장모님과 처식구들과 가까이 있기 싫다며 맨 뒷자리에 앉자고 했어요. 이윽고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결혼식 시작을 알렸습니다. 장인어른이 안 계셔서 처제는 신랑의 손을 잡고 동시에 입장했어요. 못내 처제 얼굴이 걱정돼 살펴봤더니 다행히 붓지는 않은 것 같았네요. 누군지 모를 사람의 축가가 끝나고 주례를 할 차례가 왔습니다. 사회자가 주례자를 소개하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제가 매달 기부하고 있던 특수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저에게 특별 수업을 시켜주셨던 바로 그분이었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내에게 주례자를 잘 알고 있다고 전하며 그만 찡그리고 웃으라며 토닥여줬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처제 남편과 인연이 있어서 주례에 섰다고 설명했고 주례사를 읊으려다 갑자기 종이를 찢어버렸답니다. 하객들은 왜 저러나 하는 눈치로 보고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 다음 행동에 모두 침묵하고 주목했어요. 일반적인 주례사는 재미없으니 그 솔직한 마음으로 주례사를 들려드리고 싶군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신부에게 먼저 말하겠습니다. 신부는 2시간 전 신부 대기실에서 언니와 싸우셨죠. 제가 문 사이로 다 보고 들었습니다. 신부는 구순열인 형부가 창피해서 이 결혼식에서 나가라고 했죠. 남들한테 보이기 쪽팔리다고 초대도 안 하셨다면서. 신부,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람부터 되셔야겠어요. 교장 선생님의 주례사에 하객들은 모두가 경악했고 모두 시선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기 때문이었죠. 저기 앉아있는 신부의 형부는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매달 제가 일하고 있는 장애 특수학교에 기부를 해주시는 훌륭한 분이죠. 또 약자를 위해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에게 언청이니까 째보니까 쪽팔리다고 꺼지라고 말하는 게 어디 사람 새끼입니까? 하객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이런 신부가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가요? 그러자 하객들은 웅성웅성거리며 신부와 저를 번갈아가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이 결혼식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무대에 올라 교장 선생님에게 소리쳤어요. 이 늙은 양반이 노망이 났나?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해? 내 딸이 언제 형부를 무시하고 욕했다는 거야? 당장 헛소리했다고 사과하고 거기서 내려와! 신부 어머님이시군요. 아까 저기 있는 언청리 사위 따귀를 날리면서 내쫓으려고 했던. 맞죠? 아줌마. 이봐요 아줌마. 아줌마가 그 모양이니 딸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 모르세요? 이놈의 영감탱이가 진짜 돌았나? 너 죽고 싶어? 빨리 안 내려와? 장모님은 급기야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교장 선생님을 향해 던졌습니다. 다행히 맞지 않고 피하시긴 했지만 그걸 보고 있던 저와 하객들은 모두 불쾌한 마음이었어요. 장모님이 다른 발에 신발을 벗고 던지려고 하자 하객들이 분노하며 물통을 집어 던지더군요. 모두 한마음이라도 됐는지 장모님과 처제를 비난하며 욕설을 뱉어냈답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되자 신랑이 신부를 버리고 무대에서 내려왔고 사돈내외와 유유히 결혼식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가지 마요! 임서방, 가지 말게! 이거 다 오해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신랑 측 식구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가자 장모님은 무대에서 달려 내려오다
자신의 치마에 걸려 자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서리에 제대로 부딪혔는지 얼굴에 피가 흘러서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는 곧장 119에 신고하고 장모님을 향해 달려가 얼굴에 난 상처에 피가 멈추도록 지혈을 했답니다. 하객들은 비난을 멈추고 장모님의 상태를 살피다가 크게 다친 것 같지 않다며 하나 둘씩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 봤더니 입가에 흉터가 깊어서 봉합 수술을 바로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1시간 만에 봉합을 하고 병실에 옮기게 된 장모님은 정신이 깨어나자 저와 아내 얼굴을 보고 온갖 쌍욕을 하며 나가라고 하더군요. 이 째보 자식, 너 때문에 내 딸 결혼식을 망쳤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엄마, 그게 왜 내 남편 탓이야? 엄마랑 유리가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너도 꼴 보기 싫다. 이 째보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신 나타나지 말란 말이야. 아이고, 의사 집안하고 사돈 맺는 거 물 건너갔네. 내 팔자야. 기영아 자식 하나 때문에 내 인생 피가 마르는구나. 장모님은 저를 들먹거리며 신세한탄을 하셨고 저희 부부는 장모님이 괜찮아졌다 여기고 병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 바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자신이 한 행동에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따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리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아내는 처가 식구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게 됐어요. 장모님이 저렇게 끝까지 저를 증오하셔서 어쩔 도리가 없기도 했고 아내가 저더러 처식구들을 만나면 이혼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무조건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연을 끊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처제와 처남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형부, 우리 돈 좀 해줘요. 이 자식이랑 동업으로 장사를 했는데 쫄딱 망했다고요. 만약 결혼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건 형부도 알죠? 내 책임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내 결혼 망친 대가로 한 1억만 해줘요. 작게 분식집이라도 할 생각이니까 도와달라고요. 그건 처제 언니랑 상의해 봐야 해. 미안하지만 당장 대답 못하겠으니까 그만 돌아가. 형부 돈 많잖아요. 그 정도는 언니 몰래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형부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가 됐어요. 집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는다고요. 장모님이 왜? 처제 결혼식이 망해서? 아니요. 엄마가 그때 결혼식 무대에서 뛰다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 봉합수술 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왼쪽 입꼬리부터 귀 밑에까지 길게 흉터가 생겼는데 성형외과에서도 지우지 못한대요. 그래서 남들 눈에 띄는 게 싫다고 집안에서만 지내고 있다고요. 처제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하? 당장 안 꺼져? 너희랑 우리는 남남이라는 거 잊었어? 언니, 우리가 미안해. 그러니까 화 풀어. 지금 엄마 상황 들으면 깜짝 놀랄걸? 밖에서 다 들었어. 입이 찢어져서 흉터가 그대로 남았다고? 하! 내 남편한테 째보라고 조롱하더니 본인 입술이 찢어졌네. 엄마는 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돈 달라고 떼쓰지 말고 꺼져. 언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금 가족들이 사는 게 힘들어 죽겠다는데 모른 척 하겠다고? 언니 이렇게 독한 사람 아니었잖아. 순하고 착했잖아. 그랬었지. 그런데 니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악마를 이기려면 악마가 돼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 니들이 거지가 돼도 상관없고 엄마 입이 찢어져서 은둔형 외톨이가 돼도 상관없어. 내 말 알아들었으면 그만 사라져. 그러자 처제와 처남은 저희 부부 앞에 무릎을 꿇고 돈을 구걸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먹이면서 말이죠. 저는 마음이 약해져 아내에게 도와주자고 했는데 아내는 이혼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도와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가만히 입을 다물고 서 있었습니다. 처제와 처남은 아내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처식구들 중 누가 죽어도 찾아가지 않겠다고 또박또박 말하며 내쫓아 버렸어요. 그날이 처식구들과 마지막 만남이었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누구의 괴롭힘도 조롱도 받지 않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저희에게 큰 축복이 내려왔어요.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무려 쌍둥이라고 합니다. 이듬해 딸과 아들을 낳게 됐고 저희 네 식구는 전쟁처럼 바쁘기도 하고 천국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이렇게 글로나마 제 인생의 치부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처식구들은 돈 문제로 파탄이 났다고 하네요. 장모님은 요양원으로 들어갔고 처남과 처제는 각자 떠나서 허드렛 일을 하며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아내의 부탁과 별개로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사연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모든 가정이 평안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